2015년도에 출제되었던 13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의 8영역을 함께 강의할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할 김용준 교수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 13회 문제까지 이제 사회복지사 1급이 쭉 걸어왔는데 2015년도 13회 문제는 12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했다. 난이도가 유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 13회 문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 8영역 16강에 걸쳐서 함께 알아보는데 이번 시간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25문제에서 13문제, 12문제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강은 13문제, 2강은 12문제 이렇게 해서 모두 25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가 풀 문제는 A형입니다. A형의 문제로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1번에서부터 13번 문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하는 바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은 옳지 않은 것은 V자 내지 X, 옳은 것은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숙달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목차에서 맨 앞에 보면 인간 발달 이론이 나옵니다. 인간 발달 이론이 이 사회복지 실천 파트에 기여하는 점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발달 단계에 따른 욕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게 이제 과업적인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 나왔네요. 발달 과업을 획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획일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앞에 다양한이란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뒤에 획일이란 말이 앞, 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인간의 발달의 원리에 개인차가 있다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차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것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을 개인차가 있다. 그 말은 이제 독특성이 있다,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독특성이 있게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달 과업을 이해할 수 있겠죠. 앞, 뒤가 안 맞습니다. 2번 지문 잘못됐고 특정 동그라미, 특정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동그라미, 특징적 발달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 특정 발달 단계니 특징적 발달 요인, 앞, 뒤가 맞네요. 문장 맞습니다. 자, 전생에 걸쳐 밑줄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아시는 대로 발달의 개념에는 안정성이라는 개념과 변화의 개념이 모두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의 동그라미, 이전 발달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점성의 원리, 에릭슨이 이야기했던 점성의 원리와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옳은 것 찾기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 매년 출제되고 있는 파트,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보다는 옳은 것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문제가. 이유는 틀린 4가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비교하면 안 됩니다. 유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니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 해야 됩니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이다. 예측 가능한 변화입니다. 예측 가능한 변화다. 왜 예측이 가능하느냐? 여러분들은 많은 학자들을 배웁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심리사회 이론의 에릭슨의 전생의 8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융의 4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자들은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고 그 단계마다 어떠한 발달이 이루어지느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바로 예측 가능한 변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연속적 과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속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쭉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되돌아가지 않는 바로 비가역적인 과정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배우셨죠? 발달의 순서와 방향은 일정합니다. 하지만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라고 배우셨죠? 네, 3번 지문 맞습니다. 자, 4번 지문 들어갑니다. 발달상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결정적 시기, 인지가 발달하는 시기, 신체가 발달하는 시기. 자, 이러한 발달의 개념에서 결정적 시기, 최적의 시기라고도 하는데 결정적 시기, 최적의 시기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바람직한 성격 형성은 무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 결정적 시기, 최적의 시기에 발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성격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5번째, 개인차 존재한다 했습니다. 개인차 존재함으로 여기까지 맞고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렵다? 아닙니다. 순서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순서와 방향은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한이 앞으로 들어갔네요. 순서와 방향은 어떻다고 알고 계시죠?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죠. 자, 그러면 2번 문제에서 옳은 것 찾기, 옳은 것 찾았습니다. 3번이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2번은 예측 가능한 변화입니다. 4번은 발달상의 결정적 시기와 바람직한 성격 형성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5번째, 개인차가 존재하며 순서와 방향은 일정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제시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일정하다. 어떻게 일정하느냐?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지는 발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옳은 것 찾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나왔다. 정확하게 나왔다. 그러면 또 쉬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3번 지문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속도 일정하다는 거, 일정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따라서 이러한 지문이 정확하게 나오면 우리는 옳은 것 찾기라 하더라도 이것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번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1번과 비교했을 때 2번 이 스타일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